일단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요.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제가 얼굴 모르는 분들은 화목반 분들이시고요. 맞나요? 손주 한번 들어보실래요? 화목반. 남은 다 재수 뜨는 분들이고 그러시군요. 그런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그 공개 선정의 형식으로 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공개 강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업이나 걸 굉장히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기존 주말반 친구 오셨던 분들은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조금 얘기했었던 내용이 여기 조금 반복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 국사가 찾아내는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눠드린 팩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제가 이제 어떤 방식인지를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지금 가이드 시험 문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된 것은 2013년도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총 4년간에 걸쳐서 적용됐던 그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온지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경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인 이 국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내용 정리와 함께 그리고 이런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 이름 거기다 써있죠? 다 아시는 분들입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기셔서요. 그 프린트 1쪽으로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1쪽. 거기 1쪽을 보시게 되면 2013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문제가 이제 매년 2회씩 시험 계속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단원별로 어떤 내용을 통째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사라는 과목은 크게 보면 8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개의 단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단원인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단원인 선사문화와 그리고 국가의 형성 요게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부터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대입니다. 고대. 이 고대는 거기 적혀있듯이 언제부터요? 삼국시대부터 그 다음에 통인신라와 그리고 발해가 있던 시대까지를 우리가 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세사회인데 중세사회는 고려시대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근세입니다. 근세는 조선 전기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대 태동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대 태동기. 자, 여기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근대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근대사회는 흥선대원군이 우리를 통치한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나올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있던 시기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한일 합병, 즉 식민지가 되기 이전 한일 합병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근대 사회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단원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였던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현대사회인데요. 요 현대사회는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를 우리는 현대사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포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공부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그냥 막연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내가 공부를 해도 그게 어느 시대의 상황이고 어느 나라의 상황인지를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한국말을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외우는 형태로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글자 보고 책 보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8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좀 거기서 좀 유난하게 좀 진하게 칠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글자 좀 진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총 국사도 총 몇 문제예요? 25문제죠. 근데 다른 과목하고 다르니 국사는 곱하기 몇이에요? 2죠. 배점이 2배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사를 통과 못하면 가이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하는 것도 2배 어렵고 그리고 공부할 분량도 2배가 더 있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만큼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이 국사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렇게 2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25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 표를 잠깐만 보실래요? 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선사문화와 국가형성을 보셔요. 여기가 지금 매년 보시게 되면, 1회든 2회든 됐든 간에 평균 몇 문제 나와요? 3문제에서 약 4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요 단어는 첫 번째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공부라는 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왜요? 열심히 해야지.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 그동안 공부하는데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마음먹으면 다시 어디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죠. 근데 항상 처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이 강한데 우리 국사에서 가이드 시험은 처음이 무지하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 시경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단어인 선사문화 국가형성에서 나온 문제를 틀린다는 건 합격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험 문제가 절대로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5문제 중에서 첫 번째 단어인 선사문화 국가형성은 3문제를 기본으로 맞추고 해야 되는 한마디로 보너스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추셔야지 다른 데에서 못 맞춘 문제를 여기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단어는 공부할 분량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프린트 보시게 되면 뒷면 이쪽 보실래요? 이쪽 보시게 되면 그 한 페이지에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무조건 2문제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한 문제도 아닌 2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구석기에서 천기시대까지가 매년 2문제 나와요. 그리고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오면 여기서 각각 한 문제 나와서 4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올 때 몇 문제 나왔어요? 5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전체 25문제 중에. 그런데 여기 분량은 이 단어들 중에서 양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고대 사회부터 5번에 근대 태동기 있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나라들이 나온 거거든요.